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6천여 명을 기록하며 일주일 전보다 확진자 수가 2배 넘게 느는 더블링 현상이 1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만 3천여 명 증가해 2.1배 늘었고 2주 전보다는 4.2배 증가했습니다. 오늘부터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 환자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행됩니다. 3차 접종은 최소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이 권고되나 노바백스 백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이달 11일 확진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우리 인공위성이더라도 미국산 핵심 부품이 들어가면 우리 발사체로 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는 건데 위성 부품 자립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폭염이 강타한 유럽에선 산불마저 발생에 시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불이 시작한 프랑스는 아직 진화가 끝나지 않았고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이 무더위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1만 명 넘게 줄어 2만 6,299명을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으로 전날보다 확진자가 줄어든 겁니다. 다만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1만 3천여 명 늘어 2배 넘게 급증해 더블링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명 늘어난 81명으로 37일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1명 늘어 누적 2만 4,753명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 환자의 백신 4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3차 접종 뒤 최소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 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선택해 맞을 수 있습니다. 3차 접종 뒤 감염된 적이 있다면 접종일로부터 4개월과 확진일로부터 3개월 가운데 더 나중 시점이 지나면 맞을 수 있습니다. 당일 접종은 카카오톡과 네이버에서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사전 예약을 한다면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4차 접종의 중증 예방과 사망 예방 효과가 3차 접종과 비교해서 50% 이상 높다며 재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정부24에서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이달 11일 확진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합니다. 그전까지는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 24일 로그인해 보조금 24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확진자가 아닌 밀접 접촉 격리자, 공동 격리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을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격리 가구원 가운데 근로자가 있다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의 당정은 신규 확진자 30만 명에 대비해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상제약을 최소화하는 과학 방역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뒀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당정은 선제적으로 확진자 30만 명을 대비해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고 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의료진 1만 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확보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의료진 확보 및 처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미래 먹거리 산업인 첨단 식의약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글로벌 규제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식이약 관련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디지털 헬스기기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과학 방역의 원칙도 재확인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역량을 고도화해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 만에 어렵게 일상 회복의 첫 발을 떼었는데 다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님이나 우리 청장님, 백 청장님 다 모시고 또 코로나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서로 대화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대응하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감소해 밥상 물가에 영향을 받는 농가와 제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조기 입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민생 경제 위기까지 고위 당정협의체가 또 한 번 머리를 맞댔지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정 초반 동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최근 여행 수요는 늘었지만 항공 운항 노선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항공편 취소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모두 21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 월 30건 안팎이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지난 4월 이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항공편이 취소되면 2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됐던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최근엔 최대 7일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국가마다 방역 정책이 달라 소비자가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탑승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여행 최소 2주 전 운항 일정과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책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 합의 변이의 유행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루 신규 확진이 11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중국 마카오는 도시 봉쇄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환자 수가 처음으로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정점을 찍은 지 5개월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이 바뀐 겁니다. 지역별로는 도쿄도와 오사카부, 가나가와현 순으로 많았습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도 8만 명을 넘겨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7번째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BA.5 の置き換わりがですね、予想以上に早くて、やはりそのワクチンの効果がですね、やっぱりそれなりに弱まったという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し。 제로 코로나 원칙을 고수해온 중국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불리던 마카오는 한 달 사이 누적 환자가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7일 자정을 기해 풀기로 했던 도시봉쇄 조치는 닷새 더 연장됐습니다. 시안에서는 임시 통제 직전 대학생을 비롯한 외지인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당국의 봉쇄가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 국면에서도 입원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50대 이상 국민에게는 즉시 두 번째 추가 접종, 즉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경우 4차 접종을 재차 권고했고
올해 하반기에 변이에 맞춤형으로 개량된 백신이 보급되면 전 국민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발표된 코로나19 백신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 원형 바이러스인 BA1의 하위 변이가 지배종이 된 4월 전후부터는 기본 접종의 입원 예방 효과는 24%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3차, 4차 접종 같은 추가 접종은 이들 하위 변이가 유행하는 기간에도 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3차 접종은 접종 뒤 3개월 내 입원 예방 효과가 69%에 달했고 그 뒤에도 52% 수준을 보였으며 4차 접종의 경우 일주일간 입원 예방 효과는 80%에 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가 접종 자격이 있는 사람은 즉시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따른 더운 여름은 이제 지구촌이 매년 겪는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유럽은 좀 유난스럽습니다. 나라를 가리지 않고 무더위와 산불로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한 기세로 불길이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의 안간힘에도 현장 진화는 엄두조차 내기 힘든 지경입니다. 하늘을 덮은 연기 사이로 헬기가 쉼없이 물을 길어 나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너무 더운 데다 메마르기까지 한 탓입니다. No cabe duda que 40 grados aquí lo que está haciendo es dificultar que el fuego se apague. Pero claro, el cambio climático al final tiene que ver, pero en el mundo entero. 지난 12일 불이 시작된 프랑스는 이미 수만 명이 대피했지만 아직도 진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체 98개 주 가운데 38개 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Une sécheresse extrêmement importante avec des quantités d'eau qui n'ont pas été assez importantes du coup sur l'hiver et sur le printemps. Un mois de mai particulièrement sec. 영국은 사상 처음으로 4단계 적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항상 식수를 휴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This isn't like a lovely hot day where we can put a bit of sunscreen on and go out and enjoy, a swim and a meal outside.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이 무더위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무더위는 일상이 됐지만 산불과 가뭄 등의 발생 빈도와 강도, 지속 시간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폭염과 산불로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남해안에 자리 잡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해안에는 최고 25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에서 발달한 비구름 영향으로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남부와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령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경남 해안에 내일까지 최고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남부 내륙과 제주도 산간에도 최고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결국 어제로 약속했던 시한을 넘겼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중재안도 내놓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약속했던 원구성 시한을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두고 줄다리기만 반복한 건데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부터 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대정부 질의부터 시작하고 합의가 되면 보면 되지. 민주당과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와 행안위를 달라는 건 최소한의 요구라며 여당이 정부 질책을 피하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각 상임위가 열리면 업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국회에서의 질책이 예상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져요. 야당으로서 또는 국회의 입법부로서 당연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두 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엔 과방위에서 방통위를 다른 상임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의장도 애둘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본회의 날짜는 일단 가입을 해놨는데 본회의는 열쇠가 아직 안 도착을 안 했어요. 김 의장의 중재안이 여야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아니면 국회 공전이 더 길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다음 달 3일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이 미국에서 발사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발사될까요? 우리에게 달까지 보낼 수 있는 발사체가 아직 없기도 하지만 비단 기술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로서는 우리 발사체로 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3일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위성엔 자세를 제어하는 자이로스코프라는 부품이 장착되는데 다누리엔 미국산이 쓰였습니다. 미국 부품을 장착한 다누리는 미국 발사체인 스페이스X 로켓으로 발사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발사체를 이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못 쏘죠. 그 부품을 쓰면 안 되죠. 미 국무부가 아이타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과학 기술 내지는 부품을 외국이 쓸 때는 미국의 허가 없이는 못 쓰게 돼 있죠.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 위성이 해외 발사체로 발사될 경우 미국의 적성 국가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미국의 우주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정찰 위성이나 지구 관측 등 정밀 관측용 위성에 쓰이는 부품 등이 이 규제 대상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난 1987년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한 선진 7개국은 예외적으로 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설립 이후 자국 발사체를 개발해 미국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다만 인도의 경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예외적으로 아이타 통제를 풀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기술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술적 노력이 조금씩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누리호가 쏘아올린 성능 검증 위성엔 2개의 자이로스코프가 실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술로 만든 것으로 성능 검증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미국의 통제 기준인 아이타에 걸리지 않는 부품을 썼습니다. 아이타 프리를 하려고 하면 이제 부품을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만든 부품을 우주 환경에서 노출됐을 때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쯤 우리 발사체로 달에 착륙선을 보내기 위해선 미국의 기술 통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핵심 부품의 자립화가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덜란드 하면 바다를 메운 간척지에 드넓게 핀 튤립이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 새만금 간척지에서도 넓게 꽃을 심는 경관 화훼 산업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임을 찾은 땅보다 아직 그렇지 못한 땅이 더 많은 전북 새만금 간척지. 이곳에 물감을 뿌린 듯 웬 낯선 꽃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천 주변처럼 비어있는 곳에 꽃을 심어 일대를 관광지로 만드는 이른바 경관 화훼 산업을 연구하는 시험장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대부분 백합이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나리인데 굳이 소금기 많은 바닷가 근처를 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해풍이 많기 때문에 주야간 온도 편차가 심하지 않아서 식물이, 꽃들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대신 흙에 왕겨와 볏짚을 섞어 염도를 낮추고 유기물 함량도 높였습니다. 이렇게 간척지에서 꽃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건 튤립으로 유명한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같은 구군 식물로 튤립의 먼 친척인 나리를 간척지에 심기로 했다는 겁니다. 나리는 품종마다 색과 모양, 개화 기간이 다 다르고 특히 휴가철인 여름에 피기 때문에 경관 화훼 산업에 유리한 꽃입니다. 앞으로 나리를 활용한 경관 화훼가 우리나라 화훼 산업과 새만금 간척지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메운 간척지와 꽃. 아직은 낯선 둘의 조합이지만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서울식물원은 백합으로 불리는 정원식물인 나리속 식품종 후보군 48개 채를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물원은 나리속 품종 개발을 위해서 국내 자생종을 인공 교배해 500여 개체를 확보했고 이 중 특색이 있는 48개체를 신품종 개발 후보군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향후 5년간 증식 및 연구 과정을 거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한 뒤 국립종자원의 신품종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예전엔 겨울에만 우리나라에 찾는 철새였지만 최근 들어 텃새가 된 새가 있습니다. 바로 민물 가마우지인데요. 민물 가마우지로 인한 환경 피해와 어민 피해가 잇따르자 환경부가 개체수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겨울 상고대로 유명한 의암호 버드나무 군락지입니다. 가지마다 민물 가마우지 무리가 다닥다닥 줄지어 앉았습니다. 겨울을 나고 봄에는 떠나야 하는데 주변에 먹이가 풍부하다 보니 10년 전부터 아예 눌러앉았습니다. 산성이 강한 배설물이 나무를 고사시키고 섬 전체를 말라 죽게 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수차를 동원해서 나무를 뒤덮은 배설물을 청소해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어민들도 피해를 하소연합니다. 하루 최대 물고기 7kg을 먹어치우는 대식가다 보니 물고기 씨가 마를 지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 상주자가 살아요. 요즘에 가장 산란식인데 아니 고기들이 그 치어를 생산한 거를 마구잡이로 못 먹겠습니다. 아주. 민물 가마우지는 겨울 철새였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후에 완전히 적응하며 텃새화됐습니다. 20여 년 전 전국에 단 269마리였던 게 3만 마리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개체수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봄에는 묵은 둥지를 제거하거나 천정 모형을 만들어 번식지 형성을 방해하고 가을엔 가지치기와 제한적 간벌로 이듬해 둥지 형성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우선 비살생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을 적용해서 그 효과를 살피려고 합니다. 한땐 귀한 손님에서 이젠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민물 가마우지. 공존을 위한 현명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산유국들로부터 원유 증산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가운데 미 행정부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증산할 여지가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아모스 호체스타인 국무부 에너지안보 특사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오펙이 다가오는 다음 달 회의에서 증산 결정을 하리라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원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굽혀가며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뚜렷한 성과 없이 귀국하면서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오펙의 증산 압력을 간접적으로 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 6일 독일이 204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기후 목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석탄 발전소 재가동은 쓰라리지만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날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독일은 세계적인 산업국가로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세계 첫 국가 중 한 곳이 돼야 한다면서 지상과 해상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대체 에너지 생산 확충에 진전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야만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부 가동을 중단했던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해야 하는 것은 쓰라리지만 이는 일시적일 것이라며 이제 기후위기에 대항한 싸움을 본격 시작할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심각한 갈등에도 러시아와 미국이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각국 우주인을 보내기 위해 서로 상대편 우주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현지 시간 15일 로스코스모스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러시아와 미국 우주선에 양국의 합동 승조원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이 협정은 러시아나 미국의 우주선 발사가 취소되거나 현저히 지연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주정거장의 양국 우주인이 최소 1명 이상 체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은 서양 국가의 10배 수준입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배제할 수 없지만 식이 습관 등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위암의 예방법부터 치료법까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